통영의 강구한 항구에는 커다란 거북선이 4척이나 있습니다. 통영의 강구한 항구에 있는 거북선 4척.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입니다. 전라 좌수형 거북선, 판옥선, 한강 거북선, 통제형 거북선. 거북선 안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제일 먼저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밖을 향해 정렬되어 있는 대포들과 탄약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수군 병사들이 입었음직한 의복들, 장령방이라고 장교들의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들의 수면실, 그리고 식량 창고, 의무실도 있었습니다. 거북선 정박하는 데 사용하는 장비, 다음엔 통영 이순신 공원으로 가봅시다. 주차비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최초 30분은 500원, 그리고 10분마다 200원입니다. 주차장에 무인 정상기가 있어서 나갈 때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산책길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순신 장군 동상입니다. 10월 4일 토요일 날씨가 맑고 쾌청했습니다. 이 동상 아래 바닥에 이순신 장군의 해전 32 전승 기록이 3개 국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20년 전에 세워졌네요. 하원대 이사장님이 이 공원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돈은 이렇게 쓰라는 가르침이십니다. 한산대첩. 음력 4월 13일 외란 발발 이후 왜군 함대들은 목포, 합포, 적진포, 사천, 당포, 당항포 등에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에게 일방적인 패배를 경험해야 했다. 왜군의 육군이 연승하며 북진하는 데 반해 외의 수군은 조선 수군에 밀려 점점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조선 공략을 위해 계획한 수륙병진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육군과 함께 북진해 있던 수군 사령관 와키자카 야사하루를 다시 해안으로 급파하고 구키 요시타카 등 수군 장수들과 군대를 규합하여 대대적으로 조선 수군을 토벌하라 명한다. 이에 조선 수군은 전라 좌수사 이순신과 전라 우수사 이역기의 전선 48척과 경상 우수사 원귤의 전선 7척이 합류해 총 55척의 전선으로 다가올 전투에 대비했다. 왜군의 규모는 대선이 36척, 중선이 24척, 소선 13척 등 총 73척으로 구성된 함대였습니다. 조선군은 암초가 많고 포기조와 판옥선이 운신하기 힘든 견내량에서 한산도 근해로 적들을 유인하여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6척으로 구성된 조선군의 유인 함대를 발견한 왜군선들이 이를 쫓아 기동하자 슬금슬금 거리를 벌리는 것을 보고 충분히 매복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조선군을 업신여기던 와키자카 야사하루는 그대로 전선을 추격해 한산도 앞바다까지 이르렀다. 왜군의 함대가 한산도 앞까지 들어서자 은신해 있던 조선군 전선들은 일제히 기동하여 하깃지를 펼쳐 왜군을 포위한 뒤 조총의 사거리 밖에서 함포를 이용하여 십자포화를 보고한다. 하기 날개처럼 둘러싸고 전 방향에서 포격을 퍼붓는 조선 군선들에 의해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왜군의 주력선인 관선은 물론이고 주요 가신들이 탑승한 안택선까지 줄줄이 격침되었습니다. 제대로 반격도 해오지 못한 채 40여 척이 넘는 전선을 잃고 수천 명의 왜군이 바닷속에 잠겼다. 심지어 지휘관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탄 지휘선마저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자 와키자카는 기동이 느린 지휘선을 포기하고 부하들과 함께 소형 선박으로 갈아타고 한산도로 도망쳤으나 뒤쫓아온 조선군 판옥선이 마지막 남은 배마저 불태워버려 모두 가도 못하게 된 와키자카 일행은 13일간을 솔잎과 미역을 먹으며 겨우 살아남아 먼 바다에 있는 조선군의 눈치를 살피며 뗏목을 만들어 무사일생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에도 한산도 대첩의 패배를 잊지 않기 위해 매년 7월 8일에는 미역만 먹는 풍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의 불리한 전세를 한 번에 뒤집는 놀라운 해전이었습니다.
저 멀리 재승당이 보입니다. 오늘 저길 꼭 가봐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 32전 32전승 승전도입니다. 이 기록은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천자총통은 임진왜란때 큰 정과를 거둔 무기라고 합니다. 저 앞에 바다가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한산도 앞바다입니다. 귀여운 돌로 만든 거북선. 자, 이제 그럼 통영의 명승지 충렬사로 가봅시다. 사적 제236호 충렬사. 이 충렬사는 지은 지 약 420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원입니다. 1606년에 세워졌다고 하네요. 여기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입니다. 이 충렬사와 연배가 비슷하신 동백나무라고 합니다.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는데 이 건물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서 가보았습니다. 매표소에 사람이 없어서 공짜로 들어왔어요. 그냥 공짜로 들어가면 될 거야? 그러시고 싶으세요? 기어코 입장료 1,000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오, 이게 보호수라고 그럽니다. 360년이 됐네. 360년이 된 느티나무 두구로. 여기도 360년이 된 할아버지께서 계시네.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2대조 조상이십니다. 자, 다시 들어가 봅시다. 여기는 현재 무슨 사무실 같지만 경충제는 학문과 충의를 가르치던 서원이었다고 합니다. 19세기 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 때도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통영의 충렬 묘비. 뭔 글씨인지 모르지만 광해군 6년 때 좌의정 이항복 선생님이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긴 동제와 서제가 있는 곳입니다. 여긴 동제로서 재를 올 때 쓰는 물건 오스트를 보관하는 곳이니 동제. 여기는 서제입니다. 동제, 서제. 여기는 음식을 장만하고 그릇들을, 제기들을 보관하는 곳. 이 문짝이 왜 이리요? 장군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의 문짝이 매우 낡아 보였습니다. 저도 환상합니다. 10,000원. 이제 충렬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삼도수군 통제영으로 가봅니다. 삼도수군 통제영과 새병관은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판옥선도 보입니다. 제가 갔을 때가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통영행사 기간이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 주차료는 기본 30분에 500원, 10분당 200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화면을 확대해서 이 평면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관문인 망일루를 지나면 우측에 좌청이 있고 좌측엔 산성청이 있습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에서는 이 새병관 건물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국가보물 제305호 새병관. 이 지과문을 통과해야 새병관 건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과문에서 내려다본 망루입니다. 이 새병관을 본영군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저 새병관 현판이 현존 국내 최대 현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 새병관 건물만 남기고 조선 정신 말살 정책으로 모조리 철거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건물들은 그 후에 복원한 거랍니다.
세변관 처마 밑에 있는 빗방울 구멍입니다. 통제영 평화의 빛 행사. 제가 여기 갔을 때는 10월 4일 토요일이었는데 이때가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였습니다. 평화의 은하수 세변관, 영상과 퍼포먼스, 귀환의 문 지지과문, 창을 거두어 내려 평화를 기원하다, 결단의 시간 운주당, 빛의 울림 망일루와 계단, 수호의 바다 통제영 출입로, 세변관에서 본 지과문, 삼도수군 통제영과 거의 같은 세월을 살아온 느티나무, 역대 통제사들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 통제사비, 약 300년간 역대 200인의 삼도수군 통제사. 세변관 뜰에는 이 석상이 4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5개였다고 합니다. 이 문은 종합안내도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따, 오늘 되게 덥네요. 어젠 비가 허벌나게 오더만. 이곳에 있는 비석 24개는 전이씨 문중 배출 삼도수군 통제사 14명 중 9명의 공덕이 새겨진 비석이라고 합니다. 제6대 9대 삼도수군 통제사 이경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두룡포 기사비라고 합니다. 이 비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화면에 나온 부분만 보고 나왔습니다. 한산도행 배편 시간 때문에 좌우측 부속 건물들은 부득이하게 생략했습니다. 이제 한산도 재성당으로 가봅시다. 한산도는 진짜 배로 가야 하는 섬입니다. 갈 때와 올 때 가격이 200원 차이가 납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갑니다. 마지막 여행지입니다. 배 승선해서 앞뒤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단 30분 정도이지만 편하게 누워서 갑니다. 핸드폰 충전도 시키면서. 벌써 도착했습니다.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100길로 2km 정도라니 직선 거리를 말할 겁니다. 유명한 관광지라서 식당이나 기념품 가게가 많을 줄 알았는데 특산품 매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산도에도 이 요트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호, 한산도 요트 투어가 있나? 저기도 한 대 가더니만. 여기도 한 대가 갑니다. 알아보니까 한산도에 요트 투어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성인 기준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 배는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럭셔리한 요트 2대가 가고 있습니다. 재승당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멉니다. 편도 약 1km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음료수 때도 거북선 모양입니다. 여기는 사적 제113호라고 합니다. 안내소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승당 관람은 무료입니다.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지, 최초 삼도수군 통제영인 재승당, 난중일기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입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안내소까지 약 250m, 그리고 안내소에서 재승당까지 약 750m, 합이 딱 1km라고 합니다. 1시간 30분 안에 걸어서 왕복하고 구경까지 해야 합니다. 적송. 아따, 소나무 기품이 벌써 틀리네. 바다를 끼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최초 삼도수군 통제형 재승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재승당의 연혁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한산도 한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한산도 야엄은 한문으로 쓴 일기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한산도 대첩 기념비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1시간 30분 자유시간에 한산도 대첩 기념비까지 가는 건 무리였죠. 그래도 너무 아쉬워서 자료 사진만 띄웁니다. 언젠가는 요트도 타고 한산도 대첩 기념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재승당만 둘러보는데도 1시간 30분 빠듯했습니다. 드디어 재승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입니다. 재승당 입구 첫 문 이름이 대천문입니다. 멸사봉공,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취하라. 그 다음 나타나는 문이 충의문입니다.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이정표가 매우 복잡합니다. 주요 건물이 3개입니다. 3번 수루, 4번 재승당, 13번 충무사입니다. 재승당에 대하여 한산도 대첩 때 재승당인 여기서 작전을 짜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후손으로서 벼슬길에 올라 어진 정치로 칭송을 받았던 6명의 공덕비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한산도 시를 읊으셨던 수로입니다. 한시 한산도가 한글 한산도 시. 한산 대첩을 생각하면서 수루에 여러 명과 앉아서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님을 생각해 봅니다. 수루에 있는 한산도 시를 전부 난중일기에서 발췌했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홍살문을 지나면 우측으로 한글비가 나옵니다. 거의 80년 전에 학생들이 모금을 해서 세웠답니다. 이 한글비를. 매우 기특한 지구. 외산문을 지나면 재승당 정화 기념비와 재승당 유허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내산문을 지나면 드디어 충무사가 나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은 덕수이시라고 합니다. 충무사는 이순신 장군님의 영정을 모신 사당입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님의 조난을 배웁니다. 통영시로 돌아가는 배가 5시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 타고 왔던 배하고 다른 배입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